이막 불협화음. 때는 조선 후기. 지도를 완성하라는 왕의 명을 받은 서인. 그는 아무도 가지 않는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어느 마을의 지리를 파악하러 길을 떠났다. 그곳은 어느 지도에도 그려져 있지 않으며 항상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고 이상하리만치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측량을 위해 산에 오른 첫날, 멀리서 흐느끼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서서히 다가왔다. 주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식어갔고 온몸엔 가시도 친 듯 소름이 돋았다. 귀를 기울였을 때는 바람소리나 짐승의 울음이라 여겼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치 정해진 의식처럼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기이하게 여긴 서인은 소리의 근원을 확인해야만 했다.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가자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가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바위는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새였고 주변에는 짐승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바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마을의 한 남자가 그를 막아섰다. 그 바위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이오. 그것은 이미 산자의 것이 아니외다. 이막 파고드는 공포. 마을 사람들의 수상쩍은 움직임을 눈치챘지만 서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에서 벌어진 현상을 이성적으로 파헤치려 했다. 그는 바위의 성분, 소리의 원인, 지형적 특성까지 하나하나 분석했지만 어디에서도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이제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섞인 속삭임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서서히 서인의 신경을 파고들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점차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음산한 밤, 어딘가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인은 넋을 잃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 소리를 쫓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소리가 점점 선명해질수록 그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그리고 마침내 목소리가 완전히 멈춘 자리, 그곳엔 그 거대한 바위가 어둠 속에서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버티고 있었다. 다음 날, 영혼이 공포에 조금씩 잠식당하는 와중에도 그는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바위 주변에서만 자라는 핏빛처럼 붉은 이름 모를 꽃이 그의 눈에 띄었다. 서인은 옛 문헌을 뒤져 그 꽃에 관한 기괴한 기록을 발견했다. 원한이 서린 땅의 양분을 먹고 피어나는 꽃. 분명 그 바위 밑에는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될 무언가가 묻혀 있음이 틀림없다. 산막, 무덤의 잎. 서인은 마을에서 오래 산 노파를 찾아갔다. 그 바위에 대해 묻자 노파는 한동안 입을 굳게 다문 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건 무덤의 문이외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에 외지인이 찾아왔었지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촌장의 눈밖에 나버린 탓에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말았고 그 시신 위에 저 커다란 바위를 옮겨 덮어 감췄던 게지요. 아마 저 울음은 그 원혼이 내는 소리일게요. 이 마을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음을 알게 된 서인은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와 가까운 관하로 향했다.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을 현감에게 소상히 보고한 그는 현감을 대동하고 포졸들을 이끌며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긴장 속의 마을로 되돌아섰다. 여러 포졸의 힘과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끝에 바위는 조금씩 움직였고 마침내 그 아래 틈새가 드러났다. 그 순간 틈 사이로 해괴하고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원혼의 한이 세상을 향해 폭발하는 듯한 비명이었다. 삽시간에 안개가 자욱해졌다. 횃불을 든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어느새 서인과 현감 앞에 나타났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오. 심지어 이 바위 아래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아는데 두렵지 않단 말이오. 두려웠다면 이렇게 나서지 않았을 테지요. 더 이상 마을의 비밀을 캐지 마십시오. 만약 비밀을 캐시겠다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시게 될 겁니다. 사막, 지워진 마을. 안개가 자욱한 바위 부근. 붉은 횃불들이 조금씩 들썩였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갖고 있던 횃불들을 틈새 안으로 던졌다. 순간 불길이 하늘로 치솟으며 점차 커다란 바위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현감의 지휘 아래 포졸들과 촌장, 마을 사람들은 서로 뒤엉키며 사투를 벌였다. 그 사이 바위 틈 안으로 불길이 번졌고 틈새에서 울려나오는 원혼의 한 서린 비명이 불길과 뒤섞이며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내 바위는 온통 붉은 그림자로 물들고 굉음과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불길은 바위를 무너뜨렸고 급기야 빠른 속도로 산 전체를 집어삼키며 번져나갔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화재는 산은 물론 마을까지 덮쳤다. 서인과 현감, 포졸들은 가까스로 불길을 피해 마을에서 빠져나왔지만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바위와 함께 그대로 불길 속에 사라지고 말았다. 몇 달 뒤 서인은 한양으로 돌아와 지도를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지도에는 있어야 할 마을의 자리 대신 잿더미가 된 산의 형상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그곳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